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오늘은 정일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모셨는데요.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에 국민권익보호와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온 국민권익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현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긍정 에너지가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잘 안 웃어서 집사람이 좀 잘 웃어라 그래요. 잘 웃으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러세요? 원래 잘 안 웃으세요? 예, 잘 웃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긴 합니다. 예. 예. 지난 6월 1일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지난 1년에 대해서 그 성과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단 민원 70건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주셔도 좋겠는데요. 예, 예. 지난 1년 동안 집단 민원 총 70건을 해결을 해서 국민 약 3만여 명의 어려움을 덜어드렸습니다. 그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은 4월 달에 전남 광양에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그 장기 방치된 건물, 그러니까 옛날 전매청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철거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과 행정기관 간 합의를 도출해서 약 2,300명의 환경권과 통합권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달에는 철원에서 저희 그 지뢰 제거 작전 추진과 하천의 준설 방안 등을 마련해서 약 300명이 겪고 있던 유실 지뢰로 인한 안전 문제와 하천 침수 피해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면 5월 달에는 그 양주에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철도 용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상습 교통 정체로 고통받던 인근 지역 아파트 670세대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몇 가지 사례만 짚어주신 거지만 정말 많은 사례들,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에서 좀 국민에게 좀 불합리한 게 작용되는 어떤 제도라던가 이런 것도 찾으셔서 그거를 개선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도가 개선된 것들도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국민이 일상 속에서 불편이나 불공정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법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있으며 또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에 총 37건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고속도로 이용 중에 착오로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그 시민이 짧은 시간 내에 다시 고속도로 진입하는 경우에 기본요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10월부터 15분 이내에 동일요금소로 재진입한 그런 경우에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3회까지 기본요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자녀 가구가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그 광역지방정부라면 어디서든지 동일한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 속에 어떤 그 문제점이 좀 들어있는 것들을 발굴하셔가지고 그거를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방안 개선된 부분 그리고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그 뭐 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된 부분 뭐 이런 것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항상 권익위와 함께하면서 이제
권익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 중에서 종종 설명을 해주셨던 것 중에 행정심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이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늘 언급은 해주기는 하셨지만 오늘 한 번 더 위원장님께서 알려주시고 좀 행정심판 사례로 소개하고 싶은 좋은 사례 있으면 좀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예. 행정심판은 이제 행정소송과 좀 다른 건데요. 네. 행정소송보다 쉽고 빠르고 또 비용이 전혀 없이 국민의 권익 침해를 그런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이제 법원에 제소해야 되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행정심판은 그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만이 아니라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어떤 권익 침해에 대해서도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또 쉽고 또 빠르고 무엇보다 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이런 좋은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들이 모두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올해 3월부터는 예. 이 재결서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행정심판의 결론인 겁니다. 그 재결서를 음성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가지고요. 행정심판 결과를 눈으로 읽지 않아도 소리로 듣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상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그런 국민들께는 국선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법적 조력을 지원하고 있는 등 아주 그 많은 장점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 사실 심판하면 우리 법원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법조인 출신이셔가지고 법원이 더 친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은 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변호사 선임비 때문에 또 돈도 많이 들죠. 그렇죠. 네. 그런데 행정심판제도는 그와 달리 비용이 전혀 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좀 빠르게 법원과 다르게 아주 빠른 90일 이내에 어떤 결론을 내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권익구제하는데 행정심판제도를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행정심판제도의 그 어떤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해당되는 사안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면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거를 당연히 행정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 자체 내에서 빠른 권익구제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많이 하시는 것이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신고 사건 처리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상황이 좀 정리됐고 사례들이 있는지 이것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권익위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부패, 엄정히 대응하고 또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신고 사건 처리 건수는 약 12,000건에서 19,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55.7%나 상승했습니다. 제가 주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을 해서 자기 자신의 자동차의 타이어라든지 자전거 등의 개인 물품을 5,500만 원어치 구입한 사건이라든지 또 공공기관장이 직원 채용 비리에 관여를 하고 개인 식사비나 와인 구입 등의 공금을 사용한 사건 등을 적발을 해서 수사기관 등에 이첩을 했었습니다. 또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또 신고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신고자 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고 보호 사건을 적극 처리한 결과 보호 사건 처리 건수는 약 500건에서 1,200건으로 무척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인 건데, 그러니까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신고자 보호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그 부패나 공익 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나 공익 침해 사건에서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불이익을 가한다든지 그렇죠. 고복을 그럴 수 있죠. 가한다든지 네. 이럴 때 저희 권익위가 나서서 그런 신고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뭐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예. 보상금이 정말 많이 주어집니다. 보상금을 많이 주어서 신고를 좀 독려해서 이런 부패라든지 공익침해 사건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 달에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 중에 국공유지를 재개발 조합에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활용이 되어야 또 많은 분들이 차라리 신고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보호도 해드리고 이렇게 포상금도 드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성과를 정말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정말 저희가 국민권익에서 나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수고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벌써 6월이다 보니까 이제 곧 하반기가 되거든요. 우리 하반기엔 또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네. 국민주권정부 2년 차에 국민권익위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반부패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범정부 민원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서 고충 민원, 집단 민원 및 반복 민원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6월 중에 국민주권 정부 집단 갈등 민원 특이 민원 해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는 기획조사를 통해서 근본 원인을 밝혀 개선을 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상시 실시하여 각급 기관의 민원 대응 역량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네, 6월 중에는 국민주권정부 집단 갈등 민원 특이 민원 해결 로드맵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날짜 남았나요? 발표 날짜가? 어쨌든 6월 말까지 네. 꼭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9월부터는 행정심판 관련해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 방향도 지금 쫙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뭐 이번에 AI 관련해서도 뭐 플랫폼 개발하신다는 말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AI 기술을 저희가 지금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AI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2027년도까지 진행을 해서 국민들은 그 대화형 서비스를 통해서 민원을 더 쉽게 신청을 하고 또 민원 데이터는 의미 기반으로 자동 분석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은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쉽고 빠르게 듣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정책을 개선하고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뭐 모든 부처에서 지금 AI 인공지능 기술을 다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최첨단, 조금 더 신속하게 정밀하게 업무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셔서 국민권익위도 마찬가지인 거고 AI 관련해서도 이 플랫폼 준비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결국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목소리를 보물창고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예, 국민권익위가 결국은 보물창고 같은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건데 이것 말고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신문고도 있고 또 콜센터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안내해 주세요. 국민콜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국민권익위는 어느 기관보다도 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하는데 그 국민신고를 통해서 민원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국민콜 110을 통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상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콜 110에
어떤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실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민원이 있으신 분들 국민신문고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마. 국민신문고 제도가 있고요. 이게 아마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위원장님. 국민신문고가. 예. 그리고 국민콜 110입니다. 110번 110 국민콜로도 민원이 있다면 상담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서 먼저 말씀하셨던 AI 기술을 적용하는 AI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사업 지금 추진 중이어서 2027년까지는 다 완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것은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언급하신 겁니다. 불법행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하면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관련해서 포상금 제도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조사 적발 비용은 절감이 되고 또 불법행위 근절 효과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 보상 제도를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인데 우선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포상 기준을 정비를 해서 통일성을 높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패 방지 권익위법 또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보상금의 상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개벌법상의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각급 기관이 재정 수입 회복액의 30%까지 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법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신고자 보상제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그중에 포상금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방송이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위원장님. 예. 유튜브 채널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포상금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주는 거죠?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제가 확실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외부에 다른 관계 없는 사람에게 그걸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포상금 그렇죠. 맞습니다. 관계 없는 사람에게 그런 내용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신고해 주셔서 지금 포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여기저기 막 알리면서 걱정이 되는 모양이죠. 예. 네,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고 그분에게 잘 전달을 해드리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포상금 제도도 더 개선해서 여러 가지로 그 포상금 액수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하고 이러면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용기를 내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처리할 민원이 훨씬 더 많아지시는 거잖아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님? 예. 그만큼 처리할 민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로 인해서 어떤 우리 사회가 부패가 줄어들고 공익침해 행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인력 보강이나 이런 계획도 있으신 건지. 지금 워낙 지금 사실은 그런 신고 사건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인력 보강을 원하고 있고 예산의 지원도 원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거나 인력이 보강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까지 저희는 가능한 조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에 계신 분들이 일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 국민 여러분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포상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주는 거죠라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분 노출이 안 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변에서 부정적인 거, 불법적인 거 보시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고가 용기가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게 올바르게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직자의 투명한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국민이 많이 더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저희 공직자들이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서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공공부문 투명성 부분은 사실 국민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청탁금지법이 있다는 이제 이런 정도인데요. 그 외에도 반부패 법령 관련해서도 조금 더 강화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부패 관련돼서도 조금 더 강화를 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애초부터 성립이 될 때는 그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어떤 부정청탁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어떤 청탁을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그 부분에 관한 규제가 없어서 이번에 그런 공직자가 민간에게 청탁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또 규율하는 그런 입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국민권익위 지난 1년의 성과도 짚어봤고 앞으로의 계획도 짧게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의 말에 잘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일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